제가 지금 60페이지 되는 이 보고서를 촘촘하게 다 꼼꼼하게 읽은 건 아니고 좀 브라우징 하듯이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번역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내용 핵심만 조금씩 이렇게 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저한테는 많이 충격이에요. 많이 충격인 이유는 지금까지 국제인권 필드에서는 좀 종교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들은 안 쓰는 것이 그 무격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미국 이제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세계 인권 규약 또는 세계 인권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 인권 규약에도 모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사실은 워낙은 이 종교의 자유가 모든 종교를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그 좀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좀 외부의 공격을 덜 받게 하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그 다원성의 인정, 그 모든 사람들이 좀 같다. 그 모든 사람이 각각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주자 이런 식으로 좀 변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국제 인권 필드에서도 종교적인 개념은 아예 안 쓰는 것이 좀 무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퍼는, 이 보고서는 양보를 하지 않고요. 전혀 물러서지 않고 가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unalienable이라는 이 단어가 참 신비한 단어인데 이걸 갖고 나온 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걸 갖고 나온 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도전이 될 것 같다. 도전이다. 특히 중국을 향해서. 중국이나 북한 또는 이슬람 세계, 기독교 박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의 소름 끼칠 정도의 가치적인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그 여러 다층적인 다극화 사회에서 그 인권이 오히려 후퇴되고 있고 인크라이시스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인권이 계속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페이퍼가 쓰여진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권이 후퇴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그 프리덤 하우스나 이런 그 인권 조사 기관에 따르면 최근 14년 정도 사이에 세계적으로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대규모 gross violation, 대규모의 아주 광범위한 침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전히 세계의 절반 이상이 계속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지금 뭐 한반도에서도 절반 이상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에트닉 컨플릭트, 인종적인, 뭐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런 차이가 컸다면 최근에 특이한 것은 급속한 기술 발전 형태, 반전이 아니라 발전입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 형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런 디지털 독재라고 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생활 침해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 옥죄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지금 미국까지 중국의 디지털 독재 양상이 미국에도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지금 한국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지분이 그 주식을 상당히 중국이 사들이고 있고 그것이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이런 그 통신, 이런 IT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 정보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급속한 기술 발전이라는 형태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인권 문제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페이퍼는, 이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미국 사람 입장에서 만든 페이퍼입니다. 아메리칸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미국 전통 또는 미국의 영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인데요. 이 보고서는
국무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워낙은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뭐 오바마라든지 이런 대통령 재임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그 기독교란 이름을 숨기기를 원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죠. 뭐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기도를 할 때 in Jesus Christ's name이라고 잘 못하고요. 뭐 in His holy name 이런 식으로 막 바꿔서 말할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기독, 예수 그리스도 기반의 어떤 그런 그 이념을 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퍼는 폼피오 장관이 나와서 드디어 만들어진 이 unalienable rights, 양도 불가능한 권리위원회에서는 그런 장벽이 아예 없어요. 그냥 마구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프로테스탄트 크리스티아니티라고 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바로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시민들의 생각이었어. 시민들이 practiced by the citizenry 이렇게 돼 있죠. 미국 국민들이 대체로 믿었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미국의 인권의 기반이다. 바로 이것은 beautiful biblical teachings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르침. 여러분 깜짝 놀랄 단어 아닙니까? 이런 구조를 막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made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런 구조를 막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인권 개념, 이 인권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 원리다.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Rooted in classical Rome, 로마 전통에서도 뭐 이 공화국 이념이 왔다. 이런 설명이 있긴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페이퍼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싶은 불가양의 권리라는 것의 기본은 바로 청교도다, 기독교다, 성경이다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렇게 가감한 신앙 선포라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 박해를 가감하게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실적인 압박이 될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라는 것은 세계의 도덕적 원칙을 제공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도덕적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by nature, free and equal.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본질적인 이성,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원칙의 기본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거 깜짝 놀랄 만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Has profound ramifications for politics. 정치 영역에 바로 이 자연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문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퍼져 있다.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생리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미국이 나라를 건국할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내용이죠. 미국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 놀랄 일 아닙니까? 미국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등장한 것은 윌슨 대통령의 14개조부터일 텐데요. 지금 거의 100년 이상 지나서 놀라운 이제 새로운 선언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unalienable. 바로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이 unalienabl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아예 들어있죠. 네, 이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자. 요즘 우리도 1948년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뭐 훨씬 더 전에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200년도 더 전에 만든 나라인데 미국은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776년 독립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이때로부터 거의 200년 조금 못되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도 한국도 독립정신 또는 건국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To be self-evident라고 해서 이것은 이런 진리라는 것은 뭐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자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평등하게. 그리고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제공해 준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원리가. 그래서 unalienable하다. their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권리를 누구한테 뭐 줄 수가 없지. 나도 공짜로 받은 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근본적인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생명에 대한 거, 자유에 대한 거, 행복 추구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있다라고 1776년에 이미 딱 적었죠. 네, 계속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페이퍼에서 이런 불가양의 권리라는 것은 나중에 링컨이 재천명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더 설명을 하는데 이 그 위원회의 특징은 그 하버드와 스탠퍼드와 그리고 그 커넬 대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개의 미국에서 이 철학이나 이 인문학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또 법학에서 수준 높은 그런 그 리나운드 스칼라들을 이런 학자들을 초빙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만든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로이어들이에요. 그 로이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페이퍼를 쓴 그 레포터는 아마 그 이 법률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자체가 상당히 법적인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적이면서 한편으로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불가양 권리,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신학적이지 않고 철학적으로 질문을 막 던지고 있어요. 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노랗게 표시된 것이 모두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말하자면 주로 이런 것입니다. 이 초월적인 파운데이션, 이 그 기초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것은 그 이 창조주의 이 신성과 관련돼서 어떤 신성을 의지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철학적인 질문인데 지금 이 그 위원회에서는 철학의 차원에서 학문의 차원에서 먼저 이 불가양의 권리라는 것의 근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불가양 권리가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참 많이 바뀌었다. 이 모더니즘 때문에 이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다. 가령 제정 당시에는 자연권, 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자연권이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인권이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실정법적인 권리라고 부른다거나 좀 개념이 많이 설명이 다 바뀌었고 그 사이에 인간의 본성, 뭐 객관적인 이성, 창조주 하나님 이런 개념들은 좀 인기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나왔어요. 재산권도 불가양의 권리고 종교의 자유도 불가양의 권리다. 말하자면 이런 논의들 속에서 어떤 것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쟁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중국을 향해서도 가감하게 제기할 텐데요. 지금 사람들이 그 재산권이 국가가 뺏어갈 수 있는 권리라고 지금 믿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전세값도 시에서 결정을 해주겠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것은 재산권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침해입니다. 어떤 각 개인 누리는 재산권이 물론 정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획득된다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개인의 사유 재산을 누린다는 것은
인권 개념에서 핵심이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린한다는 것은 생명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자유도 마음대로 유린하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재산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프라이빗 프로퍼티라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지금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침해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이 미국 그 폼페이오 장관의 불가양 권리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 정권, 한국 정부는 그 공산주의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적인 자유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폼페이오 장관이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한 연설을 보면 뭐 너무나 솔직하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중국을 절대로 과시해서는 안 된다.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중국이란 무엇인가? 중국스러움이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산당이 개인의 재산권도 상당 부분 좌지우지하는 거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왜 개인에게 이렇게 권리를 침해하죠? 지금 이 정권이 대한민국 지금 이 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못 따라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권도 불가양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불가양의 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메디슨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고 국무부 장관을 했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제임스 메디슨 이분이 한 너무나 멋진 말을 저희가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디슨 대통령, 메디슨이 주장하기를 종교적인 자유라는 것은 또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다. 와, 너무 깜짝 놀랄 얘기죠. A right towards man, a duty towards the creator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심오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를 함부로 이렇게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이죠. 그 귀중한 아들을, 딸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권리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의무이다. 그리고 계속 보면 이 미국 헌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미국 헌법의 좀 특이한 점은 미국 헌법은 이 불가양, unaliena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나 멋지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Genius of the Constitution이라고 했어요. 이게 헌법 제정의 천재들이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All people, 모든 사람, all persons, 모든 사람들이 이 독립선언서의 원칙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를 권리장전에 삽입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바로 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 개념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으로 이어졌고, 노예 해방 이후에 여성 인권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인에게도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나누어졌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조약이 아니고 국제법이 아니고요. 하나의 선포죠, 선언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주요 인물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노어 루즈벨트입니다. 지금 이 페이퍼 역시, 이 보고서는 역시 세계인권선언도 그 미국의 전통, 미국의 인권 전통의 결과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그 여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바로 이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적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세계인권선언이 지금 모든 인류에 다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세계인권선언의 중심에 있는 인간 존중은 미국 정치 전통 속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 개념으로 수렴이 됐는데 하나가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계인권선언에도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이 unalienab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들어가 있죠. 양도할 수 없어. 그러면 세계인권선언은 무엇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적어뒀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신앙의 자유. 한번 넘겨볼게요. 기본적으로 스피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 이런 적극적인 것이 있고 fear and want.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인 자유도 적시를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일 밑에 두 줄이 가장 핵심입니다.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신정훈 국회의원님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이게 바로 법의 지배거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 앞에 있는 단어 티러니에 대한 상대되는 개념이거든요. 폭정, 티러니라 oppression에 대한 상대 개념이에요. 만약에 법치가 없어지면 사람이 함부로 폭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인권이 보호돼야 된다. 법에 의한 통치가 안 되면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해서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 여기까지 갈 판이에요. 지금 한국 이 무도한 정권은 최대한 빨리 법의 지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 인권선언이 인정하는 다양성이 인권이 상대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건 정말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 불가양의 권리위원회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볼 수 있어요. 이 플루럴리즘이라는 것은 다원주의라는 것은 cultural specificity라는 이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왜 인권 유린해?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는 우리 문화가 원래 그래. 여자들한테는 원래 저렇게 전족을 하는 거야. 우리 문화가 원래 그래. 좀 문화적인 전통을 인정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보편적인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유린하기 위해서 함부로 문화적인 특수성 개념을 갖고 오지 마라. cultural specificity라는 단어를 갖고 오지 마라. 다원주의를 함부로 인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계인권선언이 인정하는 다양성이라는 것은 인권이 항상 렐러티브하다, 상대적이다. 이건 아니다. 지금 동성결혼, 동성에 대해서 이 논쟁이 아주 불이 붙었죠. 특히 한국에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아, 참 어떻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렐러티브,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권이 절대적인 기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반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미국 행정부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960년대 이후에 거의 처음이 아닌가.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의 역사는 주로 이런 근본적인 권리 개념을 점점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폼피오 장관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새로운 차원의 절대적인 권리, absolute rights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침해를 하고 있는 정부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용어로 쓰인다면 이 인권 개념의 권은 오리진에 대한 근원에 대한 배반이다, 비트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감하게 사용하고 있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 이후에도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심지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 위원회를 만들 때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권 하는데 오히려 바로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 유엔이 아주 특이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 다 인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4년에 한 번, 회원국이 모두 4년에 한 번씩 인권 보고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이 인권 보고서를 내는 그 현장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유엔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 인권 문제를 발표하는데 또 친한 나라에서 옹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건 뭐 내정 간섭하면 안 된다. 주권국을 침해하면 안 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 북한에도 요즘에 인권연구소가 있어요. 예전에 김정일이 인권을 보호하라. 근데 그것이 보편적인 인권입니까? 보편적인 인권이면 주거, 뭐 이동, 종교 다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 그런 인권이 있어요? 침해가 불가능한 인권 개념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상대적인 개념에 다원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권리, 인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다 이제 헛소리다. 정말로 절대적인 어떤 사람도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을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위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선포가 현실적으로 힘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미국 내에서도 너무나 많은 반론에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사람들은 거의 패닉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 불가양의 인권 개념 230년 전으로 돌아가서 2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개념을 다시 리바이브하자, 살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주장인지는 그 사회에서 보면 알 것입니다. 저는 항상 CNN을 틀어놓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10년 이상. 요즘엔 틀어놓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반 트럼프 집단화 됐어요. 거의 CNN이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당선될까? 이거 선거운동하는 방송같이 보여요. 야, 이 정도는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그 CNN 간판 스타인 그 앤더슨 쿠퍼가 뭐 난자도 구입하고 뭐 대리모도 구입하고 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CNN 입장에서는 이런 불가양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 개념으로 기독교 원리주의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가치 개념이 들어오면 아마 목숨 걸고 서로 싸울 것 같아요. 저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선언이 양도 불가능한 인권 개념 선언이 중국을 향해서, 북한을 향해서도 엄청난 도전이지만 미국 사회 내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권리 뭐 많이 권리들이 있다고 하고 강화되었고 팽창되었다고 하지만 권리가 많아지는 것이 꼭 정의를 낳는 것이 아니다. 정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휴먼 라이트라는 것이 그 자체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검토를 해야 된다. 모든 권리가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딱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보고서의 내용은 11명의 그 의원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 국무부의 입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뒷부분에 가면 세계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미국은 중요하다. 여전히 미국은 희망이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